아무튼 지금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당대표 선거 네, 네, 당대표. 과연 본격화되고 있죠, 본격화. 네,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16일에 당내 개파 소속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좀 벌였어요. 송영길 의원하고 오현식 의원이 장외 개파 뭐 이렇게 소속이네 아니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송영길, 우원식 민평년, 홍영표 부엉이 대보 찬스. 우원식, 왜 성장 못하냐? 포문은 송 의원이 열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저는 어떤 계보에도 속하지 않았고 계보 찬스를 쓰지 않는 평등한 출발선에 선 민주당원이라며 홍영표 의원님은 부엉이 모임 지지를 받고 우원식 의원님은 민평년이라는 모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부엉이 모임은 과거 친문재인 핵심 의원들이 만들었다가 친문 패권주의 논란으로 2018년 전당대회 직전 해체된 바 있다. 고 김근태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평년은 민주당 내 최대 규모의 조직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싸움하는데 쟤네들은 뒤에 조직이 있어. 나는 조직 없는데 없어. 겁나게 불공평해. 어. 라고 이제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 민평년이 최대 계보라고 하지만 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일 큰 계보는 문파다. 존재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문파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궁금해요. 진짜 문파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그런 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 파가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이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왜 당신은 파가 없나요? 왜 송파가 없죠? 연길파가 왜 없죠? 왜 그리고 연길파는 그동안 민평년 의원들이랑 부엉이 모임이 됐든 뭐 친문 파가 있다고 치고 왜 하다못해 그런데 본인 원래 가입을 왜 못했죠? 출신 성분이 386이니까 그 386이라도 그러니까 왜 아무데도 386 의원 모임이나 많잖아 지금 그 386 출신 그 운동권 출신 의원들 아직도 남아 있는 세력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 국장하고 저는 송작가 TV 파잖아요. 그런가? 왜냐면 진보 유튜브들 되게 많은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불리냐면 그 외에 송작가 TV 우리는 그냥 편파 아니었어? 송 작가 파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편파잖아. 편파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 조직 안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고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고 자기 자신도 뭐 모르긴 하지만 뭐 산동파 같은 뭐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양반 중국 통일하고. 중국 통일하고 하도 네. 그래갖고 중국통. 내가 잠시 이쪽에 이제 소개받아서 뵀던 적도 있거든요. 아니 연구 모임 비슷한 거 그때 했었어. 그래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모아서 한다고 그래서 어허. 잠시 갔는데 나도 송파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중소기업 나중에 하는 사람 모임인데 왜 갔어요? 아니요 내가 원래 중국 저기 비즈니스를 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갔지. 인천 쪽에 가갖고 뭐 그 당시에 이거 별리가 다 오는데 인천시하고 산동성하고 같이 해갖고 그쪽에 있는 이제 식품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을 몽땅 떠가지고 그 인천시하고 교류해갖고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제 지모라는 쪽에다가 그쪽 지역에서 지은 건물에다가 뭐 있다, 이제 뭐 입주를 있다. 입주를 말을 시켰어. 더듬는다, 말을 더듬는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 다들 수상하다고. 뭐가 아무튼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진출할 때 이제 같이 갔는데 그걸 다 쫄망했거든 그 진출 네. 기업들이 나중에. 네. 아무튼 이제 헤헤, 그때부터 송 작가님 뭐가 낄 있었는데. 때부터 파산의 기운이. 지모시에 있었던 아무튼 인천하고 합작 작업이 있었을 때부터 이제 쭉 그 관련을 갖고 해봤었는데 아주 중요한 건 자기 나름대로 정치인들은 그 세력을 규합하고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팔을 만들어요. 독고다이로 있는 게 사실 더 힘든 거야. 그럴 수가 없지 않나요, 거의? 사실 그러기가 쉽지 큰 일을 않죠. 하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계파에 소속이 되든가 계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정치인이 됐는데 뭘 위해서 내가 꼭 이건 하고 싶어라고 해서 정치인이 됐으면 사실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동료 의원들 설득에 먼저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법안 발의를 하더라도 동료 의원 10명이 사인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좀 큰 뜻을 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그러면 끊임없이 만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떠니? 라는 작업을 사실은 계속 해야 되는 게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죽어도 싫거든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송 의원은 이걸 개파 싸움으로 그렇지. 그걸 몰고 가려고 하는 것 한번 같아요. 그래서 이건 분탕질 한번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같은데 이게 약간? 그 불리하니까 불리하니까 개파 다 부숴버리고 완전히 각계전투로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요구인데 네. 그건 지가 못 가졌다고 놈도 가지지 마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형세가 불리하다고 지금 판단이 드는 거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송 작가의 데스노트에 이미 이름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홍이나 우에 비해서 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일종의 억지가 나오는 거고 이 자체가 당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음해나 마찬가지예요, 송 의원은.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야 그럼 니는 무슨 파야 이렇게 질문이 따로 가게 되잖아요. 다른 의원들한테도 그러면 약간 그러네. 곤란해지잖아. 그리고 공개적으로. 민주주의 선거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계파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친 이재명계라든지 친 박원순계 등등 그 동안 뭐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이나 뭐 이런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이런 계파 위주 또는 그 어떤 목적을 갖고 당 그렇죠. 의원들 안에 이렇게 이게 교집합으로 만들어지는 예는 굉장히 많았어요. 뭐 무슨 게 네. 무슨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다, 뭐 또는 이게 무슨 일종의 단합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좋은 이슈 안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민주당 안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해갖고 완전 자연인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1년 가까이를 잠적해 계시다가 세월호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진짜 혼자서 길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식하시고 그 안에서 시민들 위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갖고 다시 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문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이 아니요. 지지하지 그 당시 국회의원 하나도 지지를 안 했어. 맞아요. 근데 국민이 지지를 해주니까 문파라는 이름하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견제와 김종인 같은 어떤 날벼락과 안철수를 비롯한 이 분리 세력들의 어떤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대선 후보 뽑히고 당대표 뽑히고 그리고 대선에서도 선택받아 승리한 거 아니에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내에서 뒤통수 맞을 때 생각하면 지금도 피눈물이 나요. 그때 생각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한테 문재인 후보한테 진짜.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정치 은퇴하고 나가라 했던 애들 근데 막 지금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안 사실. 되는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다 그만두고 나갔어야 돼. 그 세력까지 포용해갖고 180석을 만든 게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었고, 이른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파인 건데, 왜 이거를 불손한 정치 세력 내지는 뭔가 문파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세력으로 규정을 하냐고. 문파가 무슨 당내 요직을 독식을 해서 그 안에 누가 비리를 때려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구속된 사람이 하나 있어. 사실 당신 문파야하고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하는 의원도 별로 없어. 그냥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맞아. 그냥 맞아. 문파에 있는 척하면서. 척하면서 그냥 그 수혜를 보고 있는 거지. 적극적으로 문파라고 나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아니 이낙연 전 대표도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다는 얘기를 갑자기 지켜주는 거야. 왜 하는 건데요? 왜 하겠습니까? 불과 그분이 당 대표 될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공은 절반은 내 거다라고 큰 소리 치던 놈이야. 아니 그분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속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언제 등에 칼 꽂을까 생각하고 계시던 분이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내가 다른 생각을 먹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인터뷰를 할 정도면은 이분 그래서 문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다 알아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기대 가려는 의원들로 득식을 한 곳이 민주당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근데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그런 글들이 팟빵 댓글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라요. 그래가지고 뭐 지우기도 힘들어. 씨. 그래서 제가 많이 지웠는데 근데 쓰지 마요, 진짜. 뭐 아니 이거. 써도 괜찮아. 계속 지울 거니까. 근데 버리면 안 된다. 어. 뭐 이런 식으로 그 해가지고 논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소중한 자산이니까 버리면 안 됩니다. 안고 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다른 다릅니다.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우리는 이낙연 나가라 그랬어? 그냥 제자리로 제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라 했지.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랬어. 무슨 뭐 모든 걸 내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우리는 제발 방해 공작하지 마시고 가만히만 계시라고 했어요. 아니면 개과천선에서 열심히 하는 노릇을 하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믿어준다고 그랬잖아. 저는 그냥 그만두시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안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렇게 해놓고 자꾸 이제 뭐 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안고 갈 수가 없어요. 뭘 안 와요, 지금. 내년이면 대선을 하지만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9월 달이면 끝나요. 5개월밖에 안 남은 거야. 저기요, 고양이가 호랑이 새끼를 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은 내 새끼들 다 잡아먹을 애를 내가 키우라고요? 그건 아니지. 아유,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는 있는 후보군들 안에서 하나하나를 정리해서 한 명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 명이 잡음 없이 성장하고 완성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개파와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 그래도 우리 자산이니까 그대로 안고 가요라는 건 혼란과 그 안에 있는 갈등을 계속해갖고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선택하실 시점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올해 뭐 이거 얘기 계속 하는 거긴 한데 뭐 사면 얘기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협치 얘기를 협치 할까요?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저 뭐였죠? 그 돈 주는 거 저기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선별대환제하고 계속 이런 선별해야 얘기 된다. 계속 떠내면서 하고 계속 있으면 얘기하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잖아. 이 사람이 그때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 안 할 거예요. 난 할 거라고 봐요. 아마 당내 어떠한 과정을 결정을 해갖고 후보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정되는 결정되는 날 전날까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뒷소리 할 거고. 그럼 이런 민주당 안에 이런 세력들한테 지지세가 있는 것, 이런 발언이 나온 걸 보는 일반적인 국민들과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에 대해 실망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자산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지금 사면 얘기하는 거 홍준표거든요. 그리고 저기 국민의힘에서 가끔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구랑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 아니, 이 사람 민주당 사람 맞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개혁 얘기는 안 하고 왜 국진당의 주장을 민주당 내에서 하냐고요, 대놓고. 그것도 대표 직함 달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빡친 거 아닙니까, 막말로. 왜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조국 장관에 대한 사과가 이슈가 되는 것이며 아이, 당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부동산 값을 왜 잡아 당대표가 당대표가 그건 대통령도 못 잡는 거야 그거는. 저기 민주당 당대표잖아요. 대한민국 당대표가 아니고. 네. 아무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갖고 논점을 흐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당대표는 당대표다워야지. 그렇죠. 당대표가 대선 후보 흉내내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낙연을 끝까지 안고 가야 됩니다. 물론 안고 간다니까? 민주당 안에 있는 의원으로서 영향력 발휘한다 그러면 그 영향력을 선하게 발휘하라고. 그렇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발휘하란 말이야.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렇지. 어? 우리가 원하는 제발. 그거예요. 제발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힘 당하고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 왜 하는 자꾸 거예요. 걔네들 장단에 네. 놓아달라고 그러세요, 다들? 우리 그 댓글을 보다 보면 내가 한 방씩 충격을 받는데 네. 이낙수 나문이라고 그게 뭐예요? 미라 영화에 보면 네. 그 아낙- 말하자면 왕과 그 제사장을 완전히 그 맛을 보내버리는 그 일종의 마녀가 있거든. 아낙수 나문. 아낙수 나문. 이낙수 나문이라고. 보내버린다. 별명왕이네 이 정도 되면. 대박. 네. 예. 아무튼 개파 논쟁은요 버리면 버릴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개파 논쟁을 떠나서 하나의 이슈로 들어가면 이게 핫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갈라치기 소중한 하면 안 되는 자산이니까 거죠. 창고에 가둬놔야 된대. 그렇죠?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그때 그래서 자산이라서? 3,000년 전에 안 죽게끔 해갖고 관에다 넣어서 바퀴벌레랑 같이 쭉 보관을 했습니다. 이낙수 나무는. 네. 대박이다.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히트는 이낙수 나무였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소중한 자산이니까 창고에 잘 가둬둬야 된대요. 네. 예. 자, 그러면서 네. 이제 우원식 의원이 발끈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단결과 통합의 전당대회를 분열로 이끌지 마라. 시작부터 있지도 않은 개파로 상대방 덧씌우는 분열주의가 송 의원의 선거 기조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송 후보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왜 당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거는 너무 뼈를 때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대표에 출마하기도 좀 쪽팔릴 정도로 그렇죠. 그동안 개파 싸움, 아니 개파 간의 어떤 이런 부분 안에서 한 번도 개파의 수장에 올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 관련해가지고 그렇지. 이분이 뭔가 보여준 게 없다는 소리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와서 나는 리더십이 없으니까 니들도 리더십 있는 거 하지 마. 뭉치지 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개파 다양하고 많을 수 있죠. 하지만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단합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 모든 개파가 합쳐서 똘똘 뭉쳐져 가지고 그렇죠. 일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교집합들이 모여가지고 합집합을 만드는 게 정당 정치지. 그렇죠. 모든 합집합에 돼 있는 정당을 일일이 인수분해해가지고 이게 다 사실은 갈등적이고 적대적인 관계고 자기 이익을 주장한다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면 정당 정치의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예. 이런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필부가 이 정도 얘기를 할진데 당 대표식이나 나가겠다는 사람이 이런 구태의한 반장 선거도 아니고 말이야. 쪼개먹으려고 이거를. 쪼개먹기를 해갖고 어차피 내가 질 것 같으니까 어차피 내가 개파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깽판 치는 거지, 깽판 이거는. 치는 나중에 그 어떤 에이, 근거를 이건 만들려고 하는 이따위 지금 할 거면 지금 불리하다고 느끼는 순간 던지세요. 나오시든가 그냥. 나와서 완주하지 말고 지금 던져요. 나는 못할 먹겠다. 나는 못해 먹겠다. 개파가 지긋지긋해서 나는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 맞지? 내가 못하니까 개파 정치하지 말고 다 분리해. 말도 안 돼. 되지도 않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고요. 그건 마치 그거 똑같잖아요. 맨날 내가 파산하니까 니들도 사업하지 마. 이런 송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난 다 하라고 보내. 그러니까. 누구든 성공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고 보내. 네. 내가 도와드릴게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홍영표 의원도 이날에 KBS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우리가 어떻게 4.17 선거를 평가하고 변화 혁신의 그런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경쟁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개파 논쟁으로 가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생산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민주당은 어떤 뭐 내용을 겪게 되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렇죠. 우와 홍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될 거고 네. 뽑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송영길이나 뭐 이낙수 남은 같은 개파가 네. 이건 문제가 있는 어떤 당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 이 수작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짓을 하면 나가 나가서 저쪽 땅에 가갖고 새로 살림 차려. 너도 니들 안 아쉬워.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철퇴를 내려준다. 지지자들이 반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 하마님이 지지자들이 개파 보고 지지하는 거 아닌데 그렇지, 착각하는 것 그렇죠. 같다. 사람 보고 하는 그러니까 거지. 자신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사실 우리는 밖에서 보니까 무슨 개파가 이제 저희도 몰라요. 알 수가 모르는데 그래, 나도 우리- 개파 전혀 몰라. 저희 몰라요. 저희는 몰라요. 저희는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 그 사람이 의원으로서 우리의 대리자로서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개인적인 네, 뇌피셜. 지난번 이제 당대표 선거 때 이낙수 나문이 1등을 했고 김부겸 그 당시 후보가 2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3위를 박주민 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네. 순서대로. 근데 아무튼 이낙수 나문 자기 한 짓거리 때문에 지금 완전히 가라앉았고 2위를 했던 분은 이제 총리가 되셨어. 네. 그러면 사실 이 지지도라든지 역할로 봤을 때 앞으로 민주당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그때 3위 했던 그때 박주민 의원이 의원.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지금 뭐 최고위에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니 최고위원 그 후보에도 안 나오고 안 있는 것 같고, 나왔어요. 굉장히 정중동에 뭘 보여주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새로운 체계가 생겼을 때 뭔가 이제 지금에 있던 개혁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네. 우리는 박주민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박정현 의원이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올 뻔했고, 그다음에 뭐 대표도 나올 것 같다고 하다가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왜 이분이 계속해서 계속 안 나오고 있는지 자숙은 아닌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고사를 하고 좀 힘을 뭔가, 모으고 있는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자기 스스로 나가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었겠지만 타천에 의해서 또는 이제 당신이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뭔가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쏟아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인 기대가 얘기였습니다. 됩니다. 네. 그냥 저는 개인적인 느낌으로 박주민 의원이 당 내에서 지금 굉장히 견제를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 근데 그 그러니까 견제가 지지로 돌아설 수 있게끔 물결이 바뀌겠죠. 이제 당대표도 바뀌고 원내대표도 바뀌었으니까. 아마 굉장히 견제를 좀 심하게 당할 것 같아요. 심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유추해 봤을 때 약간 지금 조금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는 밖에서 지지를 좀 세게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분은 대선 후보도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도 아니고 당대표 후보도 아니었지만 박주민 의원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조만간 한번 접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 네. 초대합니까? 네, 한번 모셔보려고. 안 나오실 것 모셔보신다고 같은데. 하면, 네.